핫쌤입니다. NCS 시험에서 매번 탈락하는 이유. 두 번째, 나는 왜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서교공 후기입니다. 어느 사이트에 있는 것을 내가 작성자 동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용목을 각오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4차 혁명 관련 어쩌고 그리고 철도안전법 어쩌고 하면서 달달 외웠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니까 경영학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려했다 이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학습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적성형 문제와 NCS형 문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적성형 문제는 암기한 지식을 그대로 못 씁니다. NCS형 문제는 산업 현장의 상황 위주로 내용을 구성합니다. 자, 지원자 A가 있고 지원자 B가 있는데 지원자 A 로봇에 대한 문제 나왔다. 지원자 B 로봇 관련 분석표를 주고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는 문제였다. 똑같은 로봇 관련 지문을 받는데 받아들이는 관점은 확실히 다르죠. 이게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지금부터 로봇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실제 그 문제입니다. 자, 가장 우수한 로봇과 가장 안 좋은 로봇 이 두 개 찾으라는 겁니다. 이 판단 기준이죠. 자, 별표가 가장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삼각형표가 가장 많은 게 나쁜 겁니다. 그러면 눈 감고도 답을 정할 수 있겠군요. 로봇에 대한 이론 공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지문 내용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부터 로봇 공부하러 가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성형 문제와 NCS 문제를 두 개 만들어 봤습니다. 적성형 문제, 실학자 적약형과 관계없는 것은 자, 이것은 적약형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는 찍거나 둘 중 하나죠. 반개수록의 저자는 유형원입니다. NCS형 문제, 네 가지 신체 기관 가운데 어느 것을 울려야 하나 울림의 대상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올렸더니 10명 가운데 6명 또는 7명이 눈을 틱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울림의 대상을 찾으라는데 눈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 가장 우수한 로봇, 가장 성능이 안 좋은 로봇 고르라는데 이 판단 기준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울림의 대상을 갖다가 찾으라는데 울림의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 카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자, NCS 문제는 지식 활용 문제와 상황 대응형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마침 코레일 기출 문제입니다. 자, A는 치열한 경쟁시장 B, 레드오션이죠. 경쟁자가 없는 C, 자, 이것은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면 A는 퍼플오션이겠죠. 이것은 암기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문제 보자마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대학 전공 과정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다는 거죠. 전체 500이겠죠. 그럼 나누면 250이죠. 10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식, 즉 이론에서 벗어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된 문제 나오면 지문 읽지 말고 바로 선택지로 가서 답을 찾아도 된다 그럽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 성격,
빨리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것도 전체 상식책에 있는 내용 그 수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황 대응형 문제인데, 자, 마침 뭐 이상한 퀴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묻기를 오죽 하면서 율곡이 태어난 집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눈 감고 오죽헌이죠. 이와 같은 문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게 NCS형 문제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네 가지 신체 기관 가운데 울림의 대상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신체 기관 가운데 울림의 대상은 귀죠. 귀 안에는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진동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중국이 주도한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중국이 주도한다는데 중국과 일본이 그 다툼을 벌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속 편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밑에 숨어있는 이론은 방대합니다. 이거 언제 다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게 속 편한 경우도 많은 거죠. 자, 이 문제 역시 수장공사가 내보냈습니다. 펌웨어다. 따라서 A는 펌웨어죠. 프로그램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죠. 내부에 있다. 하드웨어.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답은 2번이죠. 펌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우리는 이거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상식적 지식의 내용을 별도로 가져와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충분히 서로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F번 밑에서 길동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게 미끼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근거 없이 함부로 발설할 수는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가장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G번 문제는 팀장이 하는 말, 내가 관련 자료를 다 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 준 자료 그것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근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너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결론 도출했니? 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자, H번 역시 예시 문제입니다. 자, 이 제목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드리다 그리고 아웃소싱 시대. 그러면 이것만 체크해도 답은 있는 거죠. 1번에 아웃소싱, 4번에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비교해 주면 됩니다. 1번에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간다. 4번에서 촉구한다. 자, 두드리다. 이 단어의 뜻 연결하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회피형이고 여기는 지향형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I번 문제. 이미 지문에서 마이클 포트가 말한 본원적 생존 전략 3개 요소, 비용 우위, 차별화, 집중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영철 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부여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대응력, 이것을 이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 내용 맥락에 따라서 보편화라는 단어 그리고 범용화라는 이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본다면 결국은 차별화가 힘드니까 비용 우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정영철 팀장이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 J번 같은 경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시험 문제 났다 그러죠. 자, 이와 같은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급선무죠. 제대로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 생산, 유통, 판매, 서비스 중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바로 뭘 뜻하죠? 밸류체인이죠.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델리버리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문에 있습니다. 별도로 공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후기 다시 가져왔습니다. 경영학에서 나오고 아닙니다. 자, NCS는 경제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관련 지문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필요한 지식에 대한 이해는 겨우 이 정도입니다. 전체 경영 환경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합은 100이죠. MEC 원칙입니다. 내부는 제품 생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 제품 생산에 대한 얘기, 밸류체인 나오는 거죠. 그리고 7S, 7S는 조직 문화 특징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3C, 이제 서로의 경쟁 관계, 그리고 마이클 포트의 9포스, 여기서 패스트와 5포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틀에 따른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 용어에 대한 이해, 개념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것 가지고 문제 출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을 갖다가 별도로 공부해야 되느냐. 경영학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개념만 익히고 있으면 되게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말하는 거죠.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문제 풀이율 높일 수 있고 정답률 높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